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겨울하면 생각나는 장르 소설 14편이고요. 사실 처음 제가 이번 주제로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했을 때 이런 거 시모무라 아스시 작가님의 생환자라거나 다이몬 타케아키 작가님의 설원, 그리고 아이사카 토마 작가님의 소녀 동지여 적을 쏴라, 이런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표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눈이 나오죠. 겨울이니까. 근데 물론 이 작품들도 나름 훌륭하고 겨울이라는 요소가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작품 안에서도 상징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공감이 되는 작품들로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시 선정을 했는데, 혹여나 지금 당장이라도 관심이 생긴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해서 리스트를 새로 짜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작품 혹은 나름의 선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겨울하면 떠오르는 장르 소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우선 생각이 나는 게 짠! 에거서 크리스티 작가님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고요. 내용은 설명을 드려야 되나? 폭설로 인해 멈춰진 열차 안에서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미 여러 차례 영상화되었기 때문에 소설이 아니더라도 접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밀실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긴장감과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결말이 상당히 인상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이고요. 두 번째는 요 네스베 작가님의 해리 홀레 시리즈 7편 스노우맨인데, 사실 이 작품을 단독적으로만 보면 주인공 상태가 왜 저러지 싶으실 수 있어요. 그게 시리즈물의 특성상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인 형사가 사람을 죽여서 눈사람으로 만드는 연쇄살인마를 추적한다는 내용이고요. 겨울이 되면은 흔히 길거리 같은 곳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는 눈사람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모를 때는 순수하고 즐거움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 시신이 있을 수 있다는 발상이 나름은 소름이 끼치는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화된 작품도 있는데 주인공이 마이클 패스벤더라고 이분이고요. 어라? 이 사람 영화인데 내가 모르는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영화의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근데 원작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보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이고요. 스티븐 킹 작가님의 명작 샤이닝인데, 내용은 폐쇄된 호텔에서 겨울을 지내는 가족에게 벌어지는 심리적 붕괴와 공포를 보여주는 소설이고요. 최근 국내에서도 이 작품이 재개봉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설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라면, 영화에서는 아버지 잭 니콜슨이 서서히 미쳐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스릴러적인 요소가 강조된 반면, 소설에서는 제목부터가 샤이닝인 게 이게 어떤 초능력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심리 현상에 더욱 집중이 되지 않았나 싶고, 만약 영화로 먼저 접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소설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 부분 다른 요소가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테일러 애덤스 작가님의 출구는 없다라는 소설인데, 내용은 주인공 여성이 눈보라를 뚫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폭설로 인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르는 사람들과 휴게소에 고립이 되게 되고요.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납치된 소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중 누가 범인일까 하며 사투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소설은 상당한 속도감과 범인을 추리해 나가는 심리전 같은 게 재밌었던 작품이고요. 제가 옆에 영화 포스터도 같이 올려드렸을 건데 OTT에 영상화된 작품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접하시기도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 작품 심플 플랜인데, 사실 저는 항상 겨울하면은 떠오르는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고요. 그게 설정상 계속해서 눈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만약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던 작품이라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성실한 주인공과 살짝은 그러지 못한 그의 지인들 2명이 우연히 숲속을 지나다 추락한 비행기와 돈다발을 발견하게 되고요. 잠시 동안 이를 어떡하지 하며 고민하다 아무리 봐도 이 돈이 범죄와 연루가 된 것 같아서 이들은 한동안 이 돈을 쓰지 말고 눈이 녹아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심플하죠? 그리고 이 작품 역시도 보시다시피 영화가 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소설에서 3분의 2 지점까지만 떼어내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말부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고요. 보시는 분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먼저 보시고 관심이 생긴다면 소설을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은 댄 시몬스 작가님의 테러호의 악몽이라는 작품인데, 내용은 북극 탐사선이 얼음 속에 갇히며 극한의 공포를 겪게 된다는 실화 바탕의 서바이벌 스릴러고요. 이 작품 역시도 더 테러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는데 대략적인 느낌은 요런 분위기니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찾아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작품 렛미인인데 성형과 관련된 소설은 아니고요. 보통 잘 알려지지 않는 설정 중에 드라큘라 같은 뱀파이어는 호스트가 허락을 해야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도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 뱀파이어 소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흔히 뱀파이어물이라고 하면 로맨틱한 분위기라든지 특유의 개성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거기에 북유럽 특유의 서정성과 잔혹함이 결합이 되어 있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유럽 감성의 스릴러 작품을 한 편 더 소개해보자면 꽤 유명한 작품인데, 넬레 노이하우스 작가님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라는 소설이고요. 여기서 몇몇 분들이 어라?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배경이 겨울이 아닙니다. 근데 왜 가져왔냐? 제목이 뭐죠? 백설이죠. 예, 그렇고요. 내용은 독일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10년의 시간이 교차하는 미스터리 수사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소설로서는 접근성이 좋다고 하긴 힘들지만 이 작품 역시도 국내에서 드라마화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 가져와 보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영상화된 작품으로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윌리엄 폴 영 작가님의 오두막이고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맨 처음 접했을 때 범죄 스릴러인가 싶어서 봤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도입부 내용만 보면 막내딸이 유괴가 되고 살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말에 가서 보니까 영성 판타지 혹은 치유 드라마에 가까웠던 작품이고요. 종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작품이라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만큼 주인공의 내면의 상태라든지 심리적 단절을 계절로 상징화한 작품이 있었나 싶었기 때문에 정통 스릴러는 아니지만 한번
가져와 보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겨울하면 이 작품이지 싶어서 선택한 작품들인데, 우선 로버트 브린자 작가님의 얼음에 갇힌 여자이고요. 사실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높은 작품은 아닌 걸로 알아요. 근데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런던에 얼어붙은 호수 아래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며 진실을 파헤친다는 수사물이고요. 여자 주인공이 형사면서 나름 입체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를 사건을 풀면서 깨어내는 과정이 얼음 속에 갇힌 여자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묘사된 게 아닌가 싶어 나름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HP 러브크래프트의 광기의 산맥인데, 내용은 1930년 남극 대륙으로 탐사를 떠난 지질학자 일행의 보고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안에는 자신들이 커다란 산맥에서 미지의 존재들을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만났는데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 코스믹 호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설명만 들으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지만, 중단편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세계관의 묘사 같은 게 매력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맛만 본다면 존 카펜터 감독의 더 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앞서 말한 소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눈보라 체이스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심포 유이치 작가님의 화이트 아웃이랑 경합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작품이고요. 내용은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며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의 도주국을 벌인다라는 도망자 스릴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작품들 중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추리물로서의 깊이는 얇다는 평이 있기도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때때로 유머러스한 장면과 재치 있는 대사가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만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보드 관련 묘사가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알면 더욱 흥미롭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이 작품 키리고의 저택 살인사건인데, 폭설이 내리는 신비로운 저택을 배경으로, 폭설 나왔죠? 탐미적인 요소가 강조된 본격 미스터리물이고요. 압도적인 저택의 묘사라거나 환상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해서 아야츠지 유키토 작가님에게는 관 시리즈 이외에 최고 걸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다소 호흡이 느린 편이고, 장르가 본격물임에도 명쾌한 결말을 제시하지는 않다 보니 살짝은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가 아닌가 싶었고요. 분량도 꽤 큰 편이라서 가볍게 접근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고전 추리물적인 요소는 충분히 표현한 작품이니 혹여나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네요. 그리고 표지만 보면 상당히 비슷한 마지막 작품, 시마다 소지 작가님의 기울어진 저택의 범죄인데, 배경은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유빈관이라는 곳이고요. 설정상 건물이 전체적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저녁 첫 번째 희생자가 밀실에서 살해된 모습으로 발견이 되고, 연달아 불가능해 보이는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주인공 미타라이 키요시가 이곳의 비밀과 숨겨진 요소에 대해 밝혀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대놓고 이 작품은 트릭에 집중이 된 작품이다 보니 현실성을 중요시 여긴다면 조금은 개연성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 보고요. 그럼에도 계절이 겨울이고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배경이다 보니 딱
적절한 작품이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 작품으로 선택하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4작품 제가 소개해봤는데, 다시 말하지만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접근성이 편한 작품으로 선정한 거라 재미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저는 겨울하면 코지 미스터리부터 떠오르긴 한데 이번에는 빠진 요소가 있어 아쉽다는 말 덧붙이고 싶습니다.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연말 되셨으면 하네요.